의지만으로 회복이 가능한가요? 의지만으로 가능하면 병이 아니겠죠? 알코올 중독은 뇌의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환자분들의 가족분들도 굉장히 답답하시겠지만 환자분들을 의지 부족이라고 비난하기보다는 병이라고 인식하시고 적절하게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꼭 전문의의 상담과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술을 자주 마셔도 직장 생활이나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면 괜찮은 건가요? 술로 인해서 직장 생활이나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건 중요한 알코올 중독의 진단 기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반 기능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술이 계속 생각이 나고 또 술을 줄이려고 해도 실패를 하게 되고 또 술을 계속 찾게 된다면 알코올 사용 장애를 의심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당장에는 직장 생활이나 일상 생활에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술 때문에 신체 건강이 결국엔 나빠질 수도 있고 그런 건강 문제는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술은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꾸준히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당뇨나 고혈압은 평생 지속되는 병이지만 관리를 잘하면 별 문제 없이 지낼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관리를 잘 못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게 되고 또 심하면 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잘 관리한다면 완전히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복에 성공하신다면 오히려 인생이 이전보다 더 풍요로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완전한 회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량의 음주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하는 것도 알코올 중독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음주의 양이나 횟수보다도 그것이 얼마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일으키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알코올 사용장애의 진단 기준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소량 혹은 가끔 마시더라도 자꾸 술이 생각이 나고 술을 줄이려고 해도 실패를 한다거나 또 술 때문에 직장생활이나 일상생활 또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는데도 마신다면 알코올 사용장애를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지역마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전국에 50여 개의 센터가 있는데요. 서울에는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쪽에 중독관리센터가 있고 여러 가지 예방교육, 중독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있어서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AA 모임이라고 해서 그 알코올 중독에서 극복하신 분들이 같이 모임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 모임에 참여를 통해서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는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동료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경험담과 조언을 들을 수도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취했을 때 구토하면 술이 빨리 깨나요? 알코올의 흡수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 위장 내 음식 여부에 따라서 30분에서 90분 내에 최대 혈중 농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기 전에 구토를 하게 되면 술이 빨리 깰 수는 있겠지만 구토로 인해서 식도나 구강 그리고 위에 상처를 주게 되고 또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 같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구토를 하는 것은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취하지 않도록 음주량을 잘 조절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약을 먹으면 부작용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은 없을까요? 술 먹는 날은 치료약을 먹지 않아야 하나요? 항갈망제는 비교적 안전한 약이고 부작용도 경미하고 의존성도 없습니다. 아캄프로세이트라는 약은 복통이나 설사가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고 또 날트렉소는 오심이나 두통, 간독성을 유발한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작용은 약을 서서히 늘리거나 약을 바꾸면 호전이 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할 때는 단주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중독되신 분들은 술을 줄여보겠다고 내가 줄일 수 있다고 조절하겠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시지만 절주를 목표로 한 중독 치료는 항상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물 복용을 결심을 하셨다면 꼭 단주하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술을 마셨을 때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 가능성이 높나요?
있나요? 예, 술로 인해서 얼굴이 빨개지는 것은 아시아인들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알코올에 포함된 1급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고 체내에 축적이 돼서 이런 증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성 물질을 분해하기 위해서 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 효소라는 알코올 분해 요소가 필요한데, 이 효소 기능이 떨어지는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술을 마셨을 때부터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한국인 중 25%가량이 이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알코올 사용장애 걸릴 확률이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일단 빨개진다는 것은 알코올로 인한 부작용이 심하다는 것이고, 적은 양의 음주로도 매우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고혈압이나 암 발생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얼굴이 빨개진다는 것은 몸에 굉장히 심한 이상 신호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술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술을 거절하고 싶은데 친구나 주변에서 권유하면 거부할 수가 없어요. 효과적인 대처 방법이 있나요? 술을 거절할 때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한다면 주변에서 이해해 주실 거고요. 예를 들자면 죄송합니다만, 고맙습니다만 저는 술을 좀 잘 못 마십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정중하게 해주셔도 좋겠고, 근데 머뭇거린다거나 눈치를 보시게 된다면 한 잔쯤이야 라는 생각이 파고들고 변명하거나 애매한 대답은 여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술을 거절한다는 것을 미안해하지 마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순간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단주 의사를 표시를 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자라던가,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자라던가, 또 건강상의 이유들을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사를 표명했는데도 술을 권유한다면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지만 술을 마셔야 하는 상황인데 거절을 하고 싶다면 자신의 술잔은 비워두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술잔이 비면 자신에게 술이 돌아올 확률이 높고, 또 입에 술잔을 대지 않으면 강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는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매일 마시다가 일정 기간 동안 절주하면 알코올 중독이 치료된 건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알코올 중독을 치료할 때는 단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중독자들은 첫 잔을 일단 마시게 되면 두 번째 잔을 마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주는 치료의 시작이고 치료의 기본 전제입니다. 그리고 단주를 했더라도 재발할 수가 있고 또 혼자 힘으로는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병원을 방문하시고 또 단주 모임에 참여하면서 단주를 유지할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주 기간을 오래 유지할수록 재발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뇌에 중독 회로가 술을 달라는 신호를 보냈는데도 몸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중독 회로는 힘을 잃습니다. 단주 지속과 재발 방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